당 수습이 급해요. 그런데 커지는 누구 리스크? 홍 반장 리스크, 홍준표 리스크가 정치데스크의 이번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괴멸적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 수습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지금 김 기자, 말 그대로 홍준표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까? 홍준표 당선인은 무소속 출마 뒤 당선된 이후에 복당 선언을 하면서 난 대통령까지 될 것이다 줄고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당선 이후에 당선 인사를 위해서 뭔가 노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게 무슨 말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오늘 사실 버스킹도 하고 끝에 가서는 신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어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보좌관 하는 이야기가 오늘이 세월호 6주기랍니다. 그래서 자칫 노래하고 그랬다가는 좌파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못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결심은 확실히 서신 거죠? 그게 저로서는 마지막 꿈이죠.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96년도 DJ는 83석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97년 대선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대선에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대선은 정치 지형이 또 바뀝니다. 홍준표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당선인 본인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사실 통합당 전체적으로는 총선에서 참패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잖아요. 구로울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용태 의원은 선거 다음 날 노래방 기계를 가져와서 춤을 추려 했다고요? 부디 기뻐하는 건 대구 안에서만 그쳐달라.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또 반박하면서 맞선 인물이 있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강효상 의원은 그 가벼운 입 닫아라라고 하면서 김용태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총선을 망친 자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안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참패 이후에 당을 거의 새롭게 사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홍준표의 변수, 홍준표 리스크가 지금 통합당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 최진 원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전 홍준표 별명이 작은 탱크 아니겠습니까? 작은 탱크입니까? 별명이? 예. 그래서 발언을 해도 직접압적으로 내뱉는 스타일인데, 세월호라든지 다음 대권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 거침없이 발언하는 건데, 총선 때나 그리고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 이제 저런 이슈 파이팅이랄까 이런 발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답답한 게. 네, 저는 이제 김용태 의원 같은 3선 아니겠습니까? 3선의 국회의원이 홍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 저게 당내 분란으로 바로 확산될 걸 예상을 못 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답답한 거는 강효사 의원이 또 홍준표 의원을 방어한다고 해서 또 그냥 방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무슨 혜택 누리고 망치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라고 강하게 방어. 또다시 이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의 어떤 발언만 해도 아슬아슬한데, 그리고 좀 요즘 통합당이 참패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이 처참하고 뼈아픈 이 고통을 사실은 느껴야 됩니다, 통합당이. 그런데 가능한 조용해야 될 판에 홍준표 발언도 아슬아슬하지만은 또 김용태 의원이나 강효상 의원들의 공방을 벌일 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누구 말이 옳고 행동이 그러다를 떠나서 짜증나는 거죠, 한마디로. 제발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통합당이 좀 자숙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게요. 통합당은 선거에서 진 이후에 김 기자, 이 통합당을 비대위 체제로, 비대위원회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비대위 선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주말 사이에서도 계속 시끄러웠다면서요. 지금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거론이 됐잖아요.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원장 좀 맡아달라 이렇게 역할을 요청했는데 당내에서는 이것 반대 의견도 나와서 좀 대립 중입니다. 김태흠 의원은 통합당이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인데 왜 외부인에게 당의 미래를 맡깁니까? 조경태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가장 민주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이요, 본인에게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기려면 임기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하는 소식도 알려지곤 했었는데 이를 두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전문 직업 아니에요? 이 부분은 도대체 나도 그건 이해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뭐 금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해라.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디 보장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은 문자 그대로 어렵기 때문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지도부 전당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대표 나와서 떳떳하게 하지 비대위원장 임기를 금년 말까지 보장을 하고 하는 건 또 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소리 듣네요. 미래통합당이 또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는 더 망해요. 자,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케이, 내가 그럼 비대위원장 통합당 내가 맞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연말 정도까지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발언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비판 발언이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위에 거는 이제 그제 발언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아까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늘 이런저런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통합당에 내가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보니까 참 통합당 뻔해요. 나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통합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통합당이 오늘 선거에서 진 이후에 처음으로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놓고 당분간 통합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좀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통합당의 비대위의 선장 최종적으로 누가 맡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